안녕하세요. 성수동에 있는 스시 라온에 다녀왔습니다. 매장 도착부터 보실 분은 2분 40초, 그리고 음식만 보실 분은 3분 3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성수동에 있어요. 지도로 보면 서울숲역이랑 가까워 보이지만 그거는 저 지도를 저렇게 캡처해서 그런 거고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뚝섬역이랑 성수역이랑은 좀 더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하철 접근성은 그냥 그런 편이에요. 위치가 성수동 하면 생각나는 그 카페 많은 그런 쪽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어요. 카페 거리에서 라온으로 가려면 서남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 거리 차이면 먹고 나서 넘어가든 아니면 마시고 나서 넘어가든 이동이 가능한 거리로 보입니다. 성수동에 있는 스시집은 예전에 저도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 스시 오오모토라고 가격대가 저렴한 엔트리 스시집이었는데요. 여기서 뵀었던 셰프님은 이제 교대에 있는 스시 야스다로 가셨습니다. 성수동 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스시 야스다도 구성도 좋고 맛있게 먹었던 곳이라 영상을 한번 올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대 쪽에서 스시집 찾으신다면 야스다도 추천이에요. 다시 스시라온. 여기는 작년에 오픈을 한 곳이에요. 강남 쪽은 작년에 그 상당히 많은 스시집들이 생겼는데요. 이제는 성수동 쪽에서도 은근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시가 몇 년 사이에 많아지긴 했어요. 그 업장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져서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3개월 전에 예약하는 일도 있고 그 1, 2주 전에는 자리가 없는 게 당연했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에는 작년이랑 비교하면 아직도 예약이 곤란한 그 몇 군데 빼고는 스시집들이 예약이 조금씩 쉬워지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여행도 작년보다는 좀 더 쉬워졌고 일본도 여행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처럼 삼성전자를 손절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다 손절하고 포트폴리오를 좀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 영상은 주식 영상은 아니니까 이거는 패스할게요. 그것도 사고 나서 다시 마이너스라 의미도 없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차라리 밥을 더 먹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스시 라온도 이번에 다녀왔는데요. 여기도 추천할 만한 업장입니다. 가격 대비 구성도 좀 좋게 나오는 것 같고요. 와사비도 뿌리 와사비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장점이 있는 곳이었어요. 점심은 7만 원이고 저녁은 14만 원입니다. 저는 평일 점심에 다녀왔어요. 점심인데도 앞부분 요리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서 술을 마시고 싶었는데요. 평일 점심이 원래 다음 일정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술 마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점심인데도 요리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포지션에 따라서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길 가는 영상 찍을 때 사용하는 오즈모 포켓을 잃어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SD카드에 스시 라온이랑 다른 곳 길 가는 영상들이 몇 개가 같이 있었는데요. 다 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영상은 스시 라온을 가는 길은 아니고요. 그냥 다른 길 영상을 넣어봤어요. 다행히 음식 먹는 거는 핸드폰으로 찍는 편이라 음식 영상은 남아있어서 살았습니다. 스시 라온은 상당히 큰 건물에 있네요. 찾아보니 이마트도 있는 건물인가 싶었는데 이마트 24 편의점입니다. 이 건물 1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식사를 하시면 점심은 2시간을 지원을 해주시던데 저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스시 라온에 도착했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곳이기도 해서 인테리어도 깔끔했어요. 공간도 꽤 넓어 보였는데 좌석은 8자리보다는 약간 많아 보였습니다. 셰프님이 뿌리 와사비 가시는 것도 찍어봤어요. 이 가격대에서 뿌리 와사비는 좋은 부분인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뿌리 와사비 말고 그냥 가격이 낮거나 다른 구성이 좋거나 한 경우가 장점일 수가 있어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스시 라온 주류 메뉴판입니다. 저는 이 다음에 일정이 있어서 그냥 사진만 찍었고요. 일행은 맥주 한 잔을 했습니다. 콜키지는 기본 3만원에서 주류에 따라서 7만원까지 있었어요. 처음은 계란찜, 위에 떡 같은 게 올라가 있길래 뭔가 싶었는데 떡이었어요. 키리모찌라고 하는 일본식 찹쌀떡입니다. 소스는 가스오 베이스 앙소스에 김 느낌이 살짝 있었고요. 계란찜은 뭐 항상 시작하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광어에 감싼 단새우랑 성게. 저 분홍빛이 도는 광어 안에 단새우가 들어가 있고 뒤쪽 광어에는 성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도 은근히 괜찮습니다. 그 광어는 약간 흰살 단맛이 적기도 해서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같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성게도 적당했어요. 이거는 단새우랑 같이 먹으니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소금이랑 와사비 조금 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익힌 가리비 관자. 불만 살짝 입혀서 구우셨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겉만 살짝 익어서 나왔습니다. 이거 괜찮았어요. 다 익은 건 아닌데 그 가리비 단맛도 적당히 나고 향도 괜찮아서 잘 먹었습니다. 점심이니까 이제 이쯤에서 스시가 나오려나 싶었는데요. 전복이랑 개우소스랑 밥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내장 소스 스타일이 약간 다르네요. 다른 거 많이 안 섞고 볶으신 것 같아요.
보통 점심은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요리가 다양하게 나오진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가격에 따라 다르고 업장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한 개에서 뭐 2개나 3개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가격대가 높은 곳에서는 좀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점심이 7만 원이라 절대 가격대는 낮지는 않죠. 그렇지만 또 스시 오마카세 기준으로 보면 또 점심 7만 원이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2-3개 정도만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은근히 여러 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이까시 모주쿠, 국수처럼 생긴 해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빙어 알을 한 채 감아둔 거를 위에 올려놨어요. 새콤해서 클렌저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제부터 스시가 나옵니다. 고등어 지지기를 잠깐 봤어요. 이거는 제 거는 아니고 옆자리 분들 거였습니다. 저는 참돔. 여기 밥 간이 그 중간보다는 약간 초랑 간이 적은 편입니다. 밥의 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자주 말을 하긴 했는데요. 그 취향인 부분이라 어떤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여기는 이랬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많이 먹는 사람들이 취향 없이 다 잘 먹죠. 생각해보면 저는 많이 먹는 편은 아니긴 한데요. 담백한 거랑 밥간이 좀 강한 거랑 장단이 약간 달라서 개인적으로는 둘 다 좋아합니다. 고추장 불백이랑 간장 불백이랑 이게 뭐가 더 좋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둘 다 장단이 있다고 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엄청 슴슴했다는 건 아니고 제가 갔었던 곳들 기준으로는 중간에서 약간만 더 담백한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지나간 거는 참돔이고 광어는 식감이 좀 강한가 싶어서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음식점 갈 때 그 만족도의 기준이 되는 거는 저는 가격 대비 구성인 것 같아요. 같은 뿌리와사비라도 20만 원 하는 곳에서 먹는데 뿌리와사비면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리고 여기처럼 7만 원 하는데 나오면 마음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와사비가 나오지만 다른 게 별로라면 또 그것도 마음이 그렇고 상황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마카세로 보면 종류가 많다고 무조건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종류가 적은데 그만큼 크고 맛있는 것들이 나오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집중된 몇 점만 먹는 게 취향인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적당한 걸 많이 먹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맛있는 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보통 그러면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보통은 가격이 정해져 있다면 업장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어떤 부분에 이제 힘을 줄지를 생각해서 나오는 걸 텐데요. 성게를 포기하고 아예 다른 원물 퀄리티를 올릴 수도 있고 고등어를 좀 더 좋은 걸 사용하면서 다른 구성을 줄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셰프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해도 먹는 소비자 입장은 또 선호도가 다른 문제라 같은 업장을 같은 시기에 방문을 해도 만족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려면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양이나 종류가 많아지던가 원물 퀄리티가 좋아지던가 하는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로는 인테리어나 서비스도 추가로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 서비스가 곤란해서 기분이 좀 그랬다 싶으면 다시 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스시라운 같은 경우는 광어는 좀 아쉬웠어요. 아쉬웠지만 그 전반적으로는 만족하면서 먹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나갔던 그 방어도 시기라 그 지방은 좀 아쉬웠지만 부드러워서 좋았고요. 엔가와는 열심히 칼을 맞아서 그런지 먹기도 편하고 파가 섞여 있는데 이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갱이는 기름기가 약간 아쉬웠고요. 그리고 다른 팀 고등어도 한 번 더 구경을 했습니다. 숯불로 지지는 거 보는 게 재밌었어요. 그 다음은 단새우랑 성게입니다. 이날 단새우 괜찮았어요. 아까 그래서 처음에도 같이 나온 건가 싶고요. 그 단새우랑 성게는 상당히 자주 보이는 조합인 만큼 약간 어느 정도는 검증된 조합입니다. 성게가 상당히 좋은 거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긴 한데요.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성게들이라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성게는 적당했어요. 중간에 나오는 삼치 튀김, 시소도 살짝 들어가 있고 소스가 깐풍 소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중식 스타일의 소스입니다. 튀김이 나오는 거니까 괜찮은 부분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보는 고등어. 이거는 제 거였어요. 향도 좀 입혀지는 것 같고 지방 타는 냄새가 좋아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저도 좋아합니다. 여기 스시 라온을 제가 다녀온 거는 2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고등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있으면 고등어 금어기가 있을 수가 있어서 한동안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2월까지는 고등어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날도 맛있었어요. 맛있어서 2개 먹고 싶었는데요. 보니까 남는 게 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이런 봉초밥류가 손이 많이 가서 앵콜로는 말씀드리기에 약간은 묘한 부분이 있어요. 한 피스만 딱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서 이제 남는 게 있어 보이거나 뭔가 분위기가 다들 이제 고등어를 원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살짝 더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날은 그게 다 아니어서 그냥 이것만 하나 먹었습니다. 이럴 때 일행이 등푸른 생선 안 먹는 양반이면 좋은 건데 이날은 다 잘 먹는 일행이었어요. 참치 속살은 참치도 이제 가격 따라 가는 건데요. 산미도 적당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치 뱃살도 괜찮았고요. 지방맛만 많이 나는 거면 먹었을 때 이제 억울할 때가 있는 애들인데 지방도 적당하고 살맛도 괜찮았어요. 그 다음은 아기간 덮밥이 나왔습니다. 식사로 나왔나 싶었는데요. 식사
소스보다는 나중에 뒤에 우동이 따로 있었어요. 밥 위에는 아기 간으로 만든 소스가 있고 그 위에 아기 순살을 튀겨서 올려뒀습니다. 파도 살짝 있고요. 그 튀김이랑 간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좋네요. 보통 아기 간은 그 원물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그 김으로 말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간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좀 뭔가 한 입에 먹기 아깝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밥이랑 같이 그릇으로 나오면 여러 번에 나눠 먹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위에 살 튀김까지 같이 있으니까 더 좋았어요. 파향도 살짝 나는 것도 괜찮고, 이런 거는 그 도중에 술로 입안을 좀 클렌징하면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요. 점심이라 아쉬웠어요. 그래서 토요일 점심이나 일요일 점심이 좋은 거죠. 여유가 있을 확률이 높아서 편하게 술 마시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도 점심이 보통 더 괜찮다 보니까 그래서 스시집들도 보통 토요일 점심이 제일 빨리 차는 것 같아요. 저도 점심으로 가면 토요일 날 가고 싶은데요. 토요일은 점심이건 저녁이건 괜찮은 곳들은 예약이 쉽지가 않습니다. 장어가 지나갔고 이거 뒤로 식사엔 우동이 나오고 계란이 나오고 그리고 앵콜로 하나가 더 나온 다음에 디저트가 나오고 끝납니다. 저는 이렇게 점심에 우동이나 소면이 나오면 양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이거는 닭육수 베이스 우동인데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잘 먹고 왔던 스시 라온. 점심인데도 요리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던데 거의 반 저녁처럼 나와서 좋았어요. 대리운전을 순간 생각도 했지만 운전이 문제가 아니고 일정이 문제라 술을 못 마셔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차 놓고 저녁으로 다시 가볼까 싶네요. 여기가 밥간은 취향이 좀 있는 부분이라 간 센 거 좋아하시면 생각을 해볼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아예 약한 거는 아니고요. 중간에서 조금 약한 정도였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통은 그 간이 강한 업장들이 좀 많은 편이라 이렇게 담백한 쪽에 있는 업장이 별로 없어서 가격대나 그 다양성 측면에서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셰프님도 친절하시고 인테리어도 깔끔해서 처음 스시 오마카세를 가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